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수업은 창원 성산구 상남동의 성운아파트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2018 타경 12120 창원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18.1평,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는 평형대 아파트. 대지권은 5.9평, 그리고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 조미경. 사건 접수는 2018년 10월 10일 날 접수가 됐습니다. 6개월 정도, 1차 진행될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유찰되고 5월 10일 날 20% 저감된 1억 2,400만 원에 입찰 예정입니다.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잠깐 그 전에 이 창원 지역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보시다시피 1차 매각이 되기까지 약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빠르면 이것도 요즘에 빨랐을 때 한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인데 창원 지역 아파트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 감정과 그리고 현재 시점에 거래가 가능한 소위 말하는 시세, 즉 6개월 전 가격과 지금의 가격은 차이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작게는 10% 정도, 많게는 20% 정도 창원 지역 아파트 값이 떨어졌었죠. 그렇게 해서 경매 물건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율도 낮고 경매 물건도 많았고 그랬죠. 근데 지금 보면 이 감정가 1억 5,500이라는 가격이 실제 거래 가능한 금액 그 범위 안에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 가격이 점점 하락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유지되고 있다. 이때 감정이 됐어요. 감정. 그리고 약 6개월 뒤에 경매 나옵니다. 그러면 거래 가능한 금액은 이 지점인데 감정은 이 지점이고 낙찰은 이쯤에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낙찰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많이 보였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쯤 오니까 감정이 이쯤에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개월 뒤에 경매 나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뭐 거래 가능 금액이나 감정이나 가격이 비슷합니다. 지금 수업하고자 하는 성운아파트, 창원 전 지역이 이러한 상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성운아파트는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는 아파트다. 즉 이러한 시기는 지나왔다. 즉 어느 정도 바닥 근처지 않느냐,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또 다른 악재가, 시장에 큰 경제적 악재가 있어서 자 이렇게 왔다가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이렇게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다면 바닥은 아니죠. 더 내려갈 수 있죠. 어쨌든 지금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갈지 또 떨어질지 그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내려가기 어렵고요. 이렇게 가다가 뭐 약간의 뭐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집을 사셔야 될 분들이라면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이제는 움직여도 되지 않느냐.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고 전용 면적 18.1평, 그리고 대지권은 5.9평,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고,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지금 5월 10일 날 예정인 물건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네요. 건축된 지 20년이 좀 지나서 이제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단지가 굉장히 큰. 방향은 남서양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25층 중에 24층, 상당히 고층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사용 승인, 즉 25년 정도 된 이제 노후 아파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 18.14평이고 주변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습니다. 옆에 창원중앙여자고등학교 있고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된다. 뭐 이런 현황 조사를 간 집행관들의 의견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경매 진행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됐는데 어떤 문서들이 접수됐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신청이 됐고 집행관이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했습니다. 채권자들 뭐 보증서 제출하고 교부청구서 제출, 채권계산서 제출, 교부청구 뭐 특별한 거 없죠. 예. 교부청구 그냥 경매 신청됐고 돈 받아야 될 교부권자들이 교부청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 근저당권자는 채권계산서 제출하고. 경매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 건물 자체에도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라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시간에 누가 사는지 그리고 등기상의 권리관계는 어떤지 확인해보고 그것이 낙찰가에 또 얼마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계산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누가 거주를 하고 있느냐? 채무자, 소유자. 자, 여기서는 채무자랑 소유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 주인이 살고 있다. 네. 소유권 매매 2009년도에 현재의 소유자가 거래가액 1억 750만 원의 매매로 집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마산수협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창원 성산구 지방세, 창원세무서 국세,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과금, 해운대 세무서. 이거 보시면 해운대 세무서와 뭔가의 일이 있었다. 뭐 해운대하고 관련이 있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는 장지혜 씨. 뭐 어떤 개인 채권 관계에 의해서 돈을 갚지 않아서 처음으로 경매 신청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산수협이 또 넣었다. 즉 이자도 내지 못한다. 그리고 개인 채권 관계도 좋지 않다. 그리고 세금도 공과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채무 상태가 굉장히 나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을 명도해야 된다. 자, 이것은 감이 오실 겁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상에 인수될 사항 보겠습니다. 납차를 받는다면 등기상에 마산수협이 말소 기준권리가 돼서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모든 교부청구한 국세, 지방세는 압류는 말소될 겁니다. 채무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입찰가와 명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리변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크면 명도 과정에서 힘이 들 수 있으니까 사전에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과금, 관리비, 그리고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라고. 벌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누가 거주하고 있느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현황조사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상자는 소유자, 채무자죠. 소유권자. 1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사 비용을 준다면 한 250 이하에서 협의하시는 게 현명하고, 그것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 그 비용은 한 250에서 300 정도 예상됩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잘 설득해가지고 내보내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경매 사건 같은 경우는 채무 상태가 좋지 않은 등기상에 굉장히 복잡한 채권 관계를 채무 상태를 보여주는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집이다. 자, 그거 말고는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깨끗한 권리관계라는 것, 자,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얼마 낙찰될 것인지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서울아파트 시장 매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에 팔고자 하느냐,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의 생각은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 개입을 하는 생각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알아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야 이 물건을 얼마 정도에 거래할 수 있는지, 거래 가능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같은 평행대 물건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201동, 102동, 104동, 104동, 102동, 101동, 103동 여러 물건이 있었습니다. 뭐 샤시, 배관까지 뭐 완벽히 올수리한 집도 있고요. 이런 집은 뭐 좀 비쌉니다. 보통은 1억 5천 정도, 이건 저층, 그리고 조금 좋다 싶으면 뭐 한 1억 6,500, 1억 7천도 있습니다. 수리가 되지 않은 19층, 잠깐만, 이건 수리가 됐고 7층, 저층도 수리가 되면 한 1억 6,500, 전혀 수리에 대한 게 없으면 이제 1억 5천. 그리고 약간 집 상태가 양호한 정도의 집 17층 1억 5,500도 있습니다. 아주 저층 1억 4,500까지. 즉 수리가 안 됐다 가정하면 1억 5천에서 1억 5,500 정도. 자, 감정 어땠습니까? 1억 5,500이죠. 즉 현재 감정이 6개월 전 시세, 이 6개월 전 가격이 지금의 가격과 비슷하다. 즉 6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은 그냥 평행선을 유지했다.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래는 1, 2, 3월달 거래를 보면 저층은 1억 4천대 하나 있고요. 나머지 1억 5천과 6천대입니다. 20층 이상의 고층을 보면 전부 1억 5천이 넘습니다. 중층 이상은 1억 5천이 넘는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25층, 꼭대기층 1억 4천3백 있었습니다. 거의 저층하고 비슷한 가격대였고요. 그럼 중층은 1억 5천은 간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거래 가능 금액은 감정가 1억 5,500이고 저는 1억 5천에서 5,500 사이면 거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인근 거래 낙찰 사례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 낙찰 사례 중에 같은 아파트 최근에 있었던 두 개를 꺼내서 제가 이 입찰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생각을 보겠습니다. 3월 20일과 1월 19일 날 서울 아파트 94년도 모두 갔습니다. 다만 하나는 25.7평이고 하나는 18.1평입니다. 24층이었고 20층 모두 층은 좋았습니다. 남향과 남서향. 2차에 낙찰이 됐습니다. 2차에 낙찰이 된다는 것은 1차 가격으로 매입을 했을 때 경매로 매입하는 의미가 없다. 이익이 없다. 즉 그냥 매매하면 되지 굳이 경매로 1차에 살 이유는 없는 가격. 즉 거래 가능한 금액이 감정가와 비슷했다를 보여줍니다. 일단은 유찰돼야만 된다는 거죠. 아파트 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1차에도 낙찰이 됩니다. 감정 시점과 매각 시점이 다르고 이 갭이 이 가격 1차에 매입을 해도 실제 시세가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1차에 낙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차에 낙찰됐다는 건 그러한 이익이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9대1과 25대1. 제가 이제는 바닥쯤 왔지 않겠냐라고 그래도
뭐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이 경쟁률입니다. 32평짜리는 9대1, 24평짜리는 25대1입니다. 25대1은 어마어마한 경쟁률입니다. 창원시 인구 안에서 25대1을 경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 부산이나 또는 뭐 양산, 김해 등지의 투자자들도 창원 입찰에 참여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감정가 이 정도. 이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했고,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3%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중 평균을 구해보니까 93.09%가 나왔고, 호가 하한가 1억 5천을 적용해보면 1억 4천 정도가 나옵니다. 1억 4천 정도. 이것을 감안해서 계산에 넣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1억 4천 14만원. 그럼 상한가 1억 5천 5백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1억 4천 479만원. 즉 1억 4천에서 1억 4천 5백 정도. 이 금액 안에 낙찰가가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취득세는 1.1%. 그럼 최종 비용표를 보면 중간 가격인 1억 4,300 정도 된다 가정하면 취득세와 국민주택 채권 뭐 등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자, 그리고 250만 원. 이게 계산이 조금 잘못됐겠네. 250만 원을 더 더하면 1억 4천 한 700 정도, 1억 4,700 정도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유사한 물건에 낙찰이 됐었다. 그것이 언제다? 최근이다. 그리고 그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경매 입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데이터지만 살아서 지금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왜 영향을 미치느냐? 그 데이터를 만들어냈던 사람, 경쟁자, 입찰자들은 살아서 지금 물건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입찰을 들을 것이고,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